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오늘도 가득 채워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돈의 흐름을 미리 읽고 먼저 가 있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와 함께하면 그 방법 가능하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의 흐름 미리 읽어보시고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시죠. 네, 미국 주요 지수 하락, 그리고 오는 13일 새벽 공개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경계감, 게다가 중국 상하이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60선까지 내린 2666.7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순매도세로 2658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하락 없이 2660선에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87% 내린 913.8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이 5,614억 원을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이 1,203억 원, 외국인은 4,683억 원을 우리 시장에서 팔아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투자 동향도 보시죠. 네, 역시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1,052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이 845억 원, 외국인은 124억 원을 팔아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 증시 외국인 비중 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비중 27.1%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는데요. 자, 3개월 연속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은 공매도까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는 원달러 환율까지 1,230원을 재돌파하면서 외인들의 주식 현물 순매도세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셀코리아 현상, 미 연준의 긴축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여기에 전쟁 이슈, 또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우리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2017년에서 2019년 당시에 미국 양적 긴축 당시에도 외인들의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대형주는 매도 공세에 주가가 지지부진했고요. 특정 이슈가 강하게 있거나 또 성장 모멘텀이 분명하게 있는 종목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자, 이번 흐름에는 어떤 이슈,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알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의 도시 전면 봉쇄가 보름 만에 43% 해제됐다고 하죠. 아직 온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격리에서 해제된 중국인들 쾌재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게임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중국에서 들려왔습니다. 판호라고 하죠.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인데 중국 당국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 유통 허가를 내줬습니다. 자, 중국 당국은요, 지난 8일이었죠. 중국 게임 개발사이자 유통업체인 XD의 파티스타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고강도의 게임 규제를 실시를 하면서 신규 게임 출시를 엄격하게 막아왔던 중국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자, 이번 판호 발급 재개가 전면 재개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한국 게임사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다가올지 잠시 후 저희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은 흘러내려도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머니 이슈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방송 나오셔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정말 이번 주 시장에 그대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시간 여기 나와서도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도 드렸고, 특히 기술주 이쪽의 흐름들이 좀 빠질 거라 그랬는데 역시 예상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요 시간대에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뭐 지금 나스닥 선물 다시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들어올리지만 미국 시장은 새벽 4시에 결정이 돼요. 항상 새벽 4시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로 되고 마이너스 났어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서 플러스 났어도 장 막판 가갖고 흘러내리고 뭐 이런 흐름들이 새벽 4시쯤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늘도 저녁에 새벽 4시쯤에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옵션 만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틀 정도는 좀 잘 버티시고, 그 이후에서 이제 시장 전략은 제가 뭐 아침마다 실전 매매 정세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정수 파트너의 시장 예측 분석력 정말 바늘처럼 뾰족합니다. 자, 우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움직임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싶다면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빨리, 두 발 더 빨리 시장에 대한 대응 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역시 이 부분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 이슈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국내 증시에 근데 외국인 비중이 2009년 이후에 최저치라는 소식은 조금 더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일시적인 현상인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 이런 외국인 이탈의 배경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시 상황 중에서 호재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거예요. 네. 호재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요. 죄다 악재만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파는 부분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장을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 좀 좋게 봐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이상한 소리고 욕먹을 소리가 맞죠. 욕먹을 만한 그런 소리인데, 저는 거꾸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아내면 그 다음서부터 뭐 하겠어요? 이제 많이 사겠죠. 얘네들이 많이 팔아내면 언젠가는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산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복을 할 때까지 계속 팔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버틸만 해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버틸만 합니다. 아니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진짜 주식 지긋지긋해서 내일 당장 그냥 아침에 마이너스 10% 더 떨어져도 그냥 버려버리겠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급하게 버리는 순간, 그게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물타기하고 또 그 기대감에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요, 나중에서도 다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걔네들 생각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비싸 보이나 보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경기 상황들이 뭐 좋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시장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저런 이제 핑계들이 계속 나오는데, 과거에서도 그 양적 그 긴축이라는, 그러니까 양털깎기라든지 뭐 양적 긴축이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시장이 돈이 줄어드느냐 그다음에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호재냐 악재냐 이랬었는데, 이거를 지금은 이름만 바꿔서 지금은 테이퍼링. 그래서 테이퍼링 뜻도 그 육상 선수들이 이거를 이제 빡시게 달렸다가 또 천천히 달렸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운동량을 조절을 하면서 하는 건데, 그 양적 긴축이나 이게 테이퍼링이나 똑같은 뜻인데 이름만 말만 바꿔갖고 지금은 이 얘기도 한 4년 전, 5년 전, 6년 전 있었던 얘기를 지금은 이름만 바꿔. 왜냐면은 지금도 그때 양적 긴축, 맨날 양적 긴축, 양적 기축, 양적 완화 이런 얘기만 쓰다가 똑같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또 그런 얘기 또 하냐고 별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계속 단어를 바꿔요.
늘 그렇습니다. 테마주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저런 핑계대고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은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잠깐 조정을 받는 건데 일단 이번 옵션 만기 때까지 어떻게 빠질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 보면은 아직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나온 게 없어요. 저는 일단은 방송 지난번에서 이제 화요일 날 여기서 이제 최고점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옵션 만기 때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대충 얘기했었고 기술주들 조심하라. 기술주 할 거면 차라리 다른 쪽을 봐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소비주라든지 이런 뭐 리오프닝 이쪽 애들은 그나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까지도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시장의 조정은 4월 7일 날에 목요일 날서부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서 뭐 리오프닝이든 인플레이션 관련주든 뭐 비료 사료주든 뭐든 저는 일단 다 현금화하라고 지난주 목요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수가 지금 여기서 녹록치 않다라고 아까도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내고 있는 부분들도 맞고요. 계속 그게 이제 뭐 찾아보면은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중국 봉쇄 얘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제가 지난주 와서도 지난주인지 금리 인상을 FOMC에서 6번이 남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쉽지가 않고 그냥 테마주들만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설날 되기 전에 1월 17일 날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잘 얘기하지 않다가 2,900이 무너지면서 1월 17일 날에 현금화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많이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금화 대응을 하면 기회가 찾아오면 무슨 기회냐면 호재라는 게 무슨 뭐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경기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모든 게 다 지금 원자재가격 다 올라가고 기업들은 뭐 그러니까 돈을 다 걷어들인다는데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겠습니까? 계속 돈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럼 경기는 계속 침체가 될 거고 뭐 침체될 거는 뭐 전 세계 다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호재가 하나도 없는데 호재를 딱 찾으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뭘까요? 못 맞출 거야. 주식의 호재는요,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돈을 많이 풀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많이 빠지면 그게 또 호재예요. 네, 뭐 외인들의 싸지면. 매도세를 또 이야기해 주신 예를 들어 것과 쉽게 설명하면 일맥상통하네요. 벤츠 차가 뭐 억 단위 하잖아요. 네, 이게 100만 원까지 떨어지면 호재죠. 왜? 너무 싸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많이 빠지고 싸지면 근데 이게 많이 빠질 거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빠지면 싸게 사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경기가 일단 좋아진다는 얘기는 없죠. 쉽지 않아요. 뭐 제로 금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푼다라든지 뭐 경기가 앞으로 뭐 좋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얘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기보다는 악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험주 보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금리 인상되면 그나마 보험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은행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뭐 비료, 사료, 원자재 가격 급등하니까 그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쳐다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나 먹히는 거죠. 장이 박살나고 급락하게 할 때에서는 그 어떤 종목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는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전략을 좀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장이 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능히 맨날 뭐 있는 일이니까 뭐 한국 시장의 뭐 매력도가 떨어졌다, 기업이 매력이 떨어졌다 아니요. 많이 빠지면은 한국 시장만큼 매력도가 좋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안 떨어지겠지만 삼성전자 5만 원, 4만 원 떨어지면 얼마나 싸요? 매력도가 엄청나게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매력도가 좋아지는 거고 주식시장에 또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비쌀다 생각하면은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일단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진 대형주들을 개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좀 개인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3조 3천억 원이 넘는 개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종목별로 전망이야 뭐 갈리겠지만 최근 개인의 대형주 매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중소형주 장세다라고 지난주에 그렇죠.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 어쨌거나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만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답은 지난주도 아니고요. 2월 달에 이미 벌써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중소형장이 될 거고 대형주 보지 마시고 대형주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크게 이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은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형주 딱 하나 추천했다가 물렸다가 수익 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LG전자거든요. 네. 그 추천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벌써 많이 떠는 애도 올라갈 테지만 LG전자는 많이 올라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줬단 말이에요. 추천주로 줬는데 안 움직이다가 수익이 났어요.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는 대형주를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하나 줬었고 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지금 2달 동안 LG전자 대형주 하나 주고 나머지들은 다 중소형주, 소비주 뭐 이런 위주로 다 줬기 때문에 그쪽 애들은 뭐 괜찮았어요. 수익률들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중소형주장이 계속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0월 달서부터 해서 자,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작년 10월 달서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 10월 달서부터 한 얘기와 최근에 한 얘기가 조금 얘기가 틀립니다. 작년 10월 달에서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하이닉스를 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었던 거고 작년 10월 달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던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보다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후성이 낫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공개 방송이나 TV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코멘트였기 때문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가볍고 올라갈 목표치가 더 컸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에서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죠, 하이닉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 게 그때 이후로 해서 후성을 샀다면 수익은 2배 이상 났을 겁니다. 얘는 80% 이상 갔거든요, 그때 이후로. 차라리 교체하라고 했을 때에서.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달 대비 올라가봤자 17%밖에 더 갔습니까? 수익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성엔지니어링도 얘기했었는데 삼성전자 살 거면은 주성엔지 사라. 이거를 정말 대놓고 여기서 강하게 몇 번 얘기했더니 진짜 여기서 이 주식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이걸 산 사람도 있었어요. 얘는 몇 프로 갔냐면 150% 갔어요. 158% 나갔네요. 와.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당연히 주성이랑 후성이가 그때 당시에 자리도 좋았고 얘를 하는 게 맞았는데 그건 작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가긴 가겠는데 적게 갈 거다라는 거에 증거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에서는 그냥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싸다고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뭐 그럴 것 같은데 물타기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안 깨져서 그래요. 다른 종목들은 40%, 30%씩 깨지는데 여기서 올해 내내 깨져봤자 불과 15%밖에 안 깨졌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좀 덜 깨져서 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선 삼성전자 이거 정말 고약하게 빠지면 2년 내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개미들의 무덤이라 그러죠. 원래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사게 되면 계속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서는 삼성전자를 물타기 하기보다는 이쪽에서 좀 가벼운 쪽으로 앞으로 지금 당장은 뭐 교체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을 봤을 때에서는 다른 쪽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만 반등을 주더라도 좀 손절에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 정말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럼 1차 지지는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 5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사고 싶은 마음적으로는 1차 지지는 아니고 쭉 빠져서 한 5만 원대 내려오면은 거기서는 추가 매수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이 4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 밑은 주시장이 완전히 그냥 패닉으로 빠져야지만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밑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려 그러면 정말로 난리가 나야 돼요. 서브프라임보다 더 강력한 뭔가 악재가 터져야지만 4만 원 이하로 떨어질 텐데 그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그 사건 사고가 또 무슨 일이 또 터져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가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탈 수도 있는
뭐 이유를 찾으자면 뭐 GOS 논란이라든지 지금 디램 가격도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지금 뭐 삼성전자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얘기는 거의 실종됐을 겁니다. 슬슬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안 좋은 얘기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면서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전에 종목 교체를 지금 말고 나중에 바닥을 치면 그때에서 덜 깨졌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잘 교체를 해가지고 빠져나오시면 되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또 다른 종목들,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이 공략을 해주셨던 다른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중소형주 공략을 하라고 2월부터 꾸준히 말씀하셨던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입니다. 그 이유가 수익률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이 기간 동안 이만큼 올라간 반면 이만큼은 크게 수익을 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자, 지난주에는 기승전 리오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도 역시 중소형주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호 이야기인데요. 네. 자, 중국 당국이 8개월여 만에 온라인 게임 신규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에 게임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뭐 펄어비스라던가 액토즈 소프트, M게임, 뭐 위메이드야 뭐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또 위메이드를 필두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게임주가 부활의 신호탄을 좀 쏘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게임주들 그렇게 힘을 못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기대감에 잠깐 움직였을 거예요. 잠깐 움직였다 다 사그러들었는데 네. 이게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얘네들이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 어떤 종목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판호에 대한 이 호재로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드시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오면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살짝 반등 줘도 다시 되밀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장이 강세장이거나 굉장히 강할 때에서는 요만한 호재에서도 잘 급등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흘러내릴 생각이 있고 세력들이 뺄 생각이 있다면 호재가 나오면 먹히지를 않고요.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잘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약세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잘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판호 얘기는요. 이미 벌써 뭐 작년에서도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판권, 판호. 이 얘기 작년에도 많이 들었죠. 게임주 쪽에서. 그리고 뭐 이게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여야지 야 이거 새로운 건데 새로운 호재가 터졌구나 하고 올라가겠구나 하고 덤벼들 텐데 판호 그러면은 그럼 오늘 주가들이 다 28%, 30% 다 상한가를 쳐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밀려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안 좋다고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위메이드 보면은 얘는 지금 저쪽 깨져갖고 지금 밑으로 지금 3,000% 떨어지려고 지금 다이빙 하려고 지금 모양 잡고 있죠. 그다음에 뭐 웹젠이라든지 뭐 꼼짝도 안 해요. 뭐 그럼 뭐 펄어비스는 뭐 급등 나오나요? 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무슨 뭐 펄어비스면 뭐 액토즈 소프트 원래 이제 이 재료는 주가보다 좀 선행해가지고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이거나 강하게 움직이거나 뉴스가 나오면 벌써 이게 갈 생각이 있으면 오늘 벌써 다 상한가를 다 치듯이 날아갔었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한다는 거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면 과거에서는 이게 호재가 맞았으나 지금 오히려 이렇게 단기 이슈로 올라갔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세력들이 이 뉴스를 가지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쫓아가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게임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잠깐 반등이 나서 쭉 하고 올라오면 쫓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물려 있거나 손실이 작다면 일단 팔고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는 지나봐야 돼요. 옵션 만기는 일단 끝나봐야 되고 끝난 이후에서도 미국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하면 전저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게 깨져버리게 되면 나스닥은 한 번, 두 번 더 충격을 받으면서 흘러내릴 거고 다우존스도 쫓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뭐 긴축한다는데 뭐 걔네들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다 지금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고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이게 많이 빠지면
또 많이 빠진 데에서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IT 섹터나 뭐 기술주들이나 뭐 흘러내리고 빠지고 뭐 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도 뭐 이슈에 있는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장이 지금 흔들리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에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게임주가 지금 주도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모르겠다. 주도주로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이 올라갔을 때나 좀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나중에 시장이 정신 차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에서 뭐 게임주가 정말 주도주로 살아 올라오는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주도주로 부활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게임주 현재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슈에 크게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올라갈 때 쫓아가기보다는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물려있거나 손실 작은 분들은 일단 파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이틀 뒤인 옵션 만기일 일단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그때그때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누구보다 발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그냥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됩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핫했던 머니 이슈들 만나봤고요. 자, 머니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로는 시멘트 관련주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 흐름 0.6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 시멘트 관련주인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시멘트 네. 관련주들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갖고 나왔어요. 네. 네, 말을 안 들어먹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시멘트 관련주 아까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서 한 일주일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2주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멘트 관련주들 말을 잘 듣질 않는다. 이럴 때에서는 이슈가 나올 때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때 그때 이슈로 막 그 정리를 아나운서님이 다 깔끔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집중했었던 건 그때 딱 그날 기준으로 이틀 뒤에 국내에 있는 시멘트 물량들이 다 동인하기 때문에 난리가 난다, 대란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때 이슈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또 그 얘기 있었는데 또 재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때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나서 별일이 없었는데 하면서 아마 방송 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방송에 이틀 뒤에, 그러니까 그날이 월요일 날 했으니까 수요일 날에 정말로 난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벌써 그거 지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시멘트 지금 대란 나와가지고 지금 뉴스에서 지금 24시간 시멘트 없다고 난리십니까 지금? 그러지는 않죠. 그냥 시멘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문제다. 맞아요. 문제는 맞아요. 근데 네. 그 이틀 지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했다라든지 아니면 건설사가 망했다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가격이 금 가격으로 올라갔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있었던 이슈 재탕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이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봐드리는 건데 유연탄 가격 급등에 따른 시멘트 가격 판매 인상 기대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연탄들이 와야 되는데 이제 수출 물량들이 이제 끊겨버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얘네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진핑발 인플레이션 얘기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네, 푸틴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그다음에 곡물 가격 비상에다가 지금 모든 원자재 가격 다 비상 다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장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돈을 쓸 생각이 아예 없고 기업들도 지금 이제 긴축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연구개발 아마 그거 안 할 거예요. 괜히 연구개발했다 돈 풀었는데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사요? 전 세계 사람들 주머니 돈이 있어야 사죠.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돈 없다고 다 난립니다. 돈은 많이 풀어놨거든요. 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많이 풀어놨는데 지금 미국에서 돈을 다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 사정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가지고 뭐 마트도 가고 야 이거 뭐 쌀 가격이 올랐대 뭐 상관없어 내 주머니에 돈 많으니까 이러면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 다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시멘트 얘기하다 일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시멘트 가격이 지금 인상을 하고 있고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동양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잠깐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죠. 자 동양 결국은 빠지고 있고 아마 그때 고려 시멘트부터 해서 몇 가지 아마 차트를 보여드렸을 텐데 고려 시멘트 그날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잠깐 움직였을 겁니다. 그날이 고점이었어요. 제가 올라갈 때에서 파시라 그랬었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 열심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얘는 양반이에요. 왜 오늘도 그래도 그 유연탄 얘기 나오면서 잠깐 급등이 나오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나마 양반인데 서산, 자 서산 이것도 시멘트 관련주 쪽인데 얘는 올라간 거 하나도 없죠. 한일, 현대시멘트 얘는 뭐 올라간 거 하나 없어 맨날 빠지기만 했어요. 지금 한 10% 정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진기업 얘도 지금 올라간 것도 없이 하나도 올라간 거 없이 빠지고 있고 삼표시멘트 뭐 등등 해갖고 지금 그때 이슈가 나온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가 볼 때에서는 이슈가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오면 벌써 상한가를 가거나 벌써 50% 100% 갔었어야 돼요. 엄청난 호재거든요. 시멘트가 모자라가지고 시멘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재고 물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뭐 10배가 뛰었다. 이것만 팔아먹어도 뭐 회사 하나 만들 정도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않고 오히려 그런 호재가 터졌으면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호재. 그리고 달리 생각해 보면 유연탄이 안 들어오는데 시멘트를 뭐 만들어야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물량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기업들은. 그건 악재예요. 뭐 재료가 들어와야 뭘 만들어 팔아야 돈인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뭐랍니까? 물건이 들어오질 않는데. 근데 만약에 그 몰래 이렇게 뭐 쌓아놨다면 재고 물량을 쌓아놨는데 그렇다면 이게 호재 뉴스는 되는데 그랬든 어쨌든 간에 주가가 호재를 받지 못하고 지금 뉴스에 지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호재 뉴스에 열심히 팔고 있더라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계속 신의 한 수에도 언급을 했는데 시멘트 관련주들은 쉽게 거들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전저점까지 밀렸을 때 공략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원자재 가격들 관련주들은 다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동양이라든지 동양보다는 고려 시멘트 같은 애들 요런 애들 여기 3,500원, 3,000원짜리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런 거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리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골탕 먹이려고 뉴스에 팔고 한다지만 쪽 떨어져 버리게 되면 바닥에선 그래도 자기네들이 물량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줍니다. 뉴스도 뭐 이 정도 저점이 깨질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쭉 떨어지면은 이 밑에서 건져내면은 그래도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이 떨어져도 매매는 돼요. 많이 빠지면 뭐 20% 30%씩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많이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덜 빠졌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해서 시멘트 관련 오늘 머니섹터였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들 사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대란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던 거고 시멘트 관련주들 저점까지 내려오면 그럴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테마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시멘트도 그렇지만 곡물 관련주들도 그렇고 자,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원자재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들은 또 움직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곡물이라든지 비료 같은 게 이게 부족 사태가 이게 끝날 기미가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뭐 대풍이 들어가지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아라든지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작년에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기상악화가 작년에서 심했거든요. 폭염도 작년에 장난 아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영국도 폭염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도 폭염 뭐 50도 넘어가는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곡물 가격, 비료 가격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재고 물량들이 많이 소진됐거나 있는 것도 없을 판이니까.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좋은데 지금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수가 좀 빠지면
그런 종목들을 잘 보고 있다가 걔네들도 빠집니다. 장이 빠지면 좋은 종목들도 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 빠질 때 그쪽을 다시 들어가 갖고 그쪽에서 수익 내면 돼요. 삼성전자 들어가서 수익 낼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이슈가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에 지금 이거 다가올 겁니다. 뭐 이제 라면 가격 여기서 이제 뭐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모르겠는데 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라면 가격 10,000원 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10,000원까지는 몰라도 지금 뭐 3,000원, 4,000원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밀가루 같은 가격도 지금 뭐 빵 가격도 이제 조만간에 올라갈 거라고 그러고 이제 다 올라갈 텐데 하나 올라가면 이게 줄줄이 인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매달 이제 여러분 마트 갈 때마다 아마 계속 올라가는 거를 이제 실제로 보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뉴스는 계속 생성이 될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 재고 물량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올해는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빠질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 하는데 수익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시멘트 관련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인데요. 성신양회가 고민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입니다. 매수가는 16,000원이고 10%의 비중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성신양회 오늘 흐름 보니까요. 3.36% 상승해서 13,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성신양회 10%로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성신양회보다는 고려시멘트를 3,500원에 사세요. 얘도 근데 빠지긴 할 겁니다. 빠지면 얘도 추가 매수를 할 거면 한 10,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면은 이거를 올라가면 팔면 되지 않겠냐 물어보겠지만 지금 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주거나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줄 흐름으로 지금 당장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매도를 거세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시장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가 찬스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시장을 한번 훅 하고 떨어뜨리겠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또 겁나가지고 다 던질 텐데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10,000원 자리예요. 미국 시장 콱 하고 무너질 때 이것도 갑자기 급락하면 겁나가지고 다 던지게 될 텐데 그때가 사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13,850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요. 손절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그 중간에 갑자기 16,000원 올라가면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오면 팔면 되는데 어차피 물린 거라면 원자재 관련주 쪽이고 그래서 얘가 조정받으면은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10,000원 쪽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고려 시멘트를 보고 있다가 어차피 똑같은 시멘트니까 얘는 3,500원, 3,000원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내려오면 이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추가 매수를 이쪽으로 한 다음에 얘가 올라오고 깨진 건 깨지더라도 추가 매수 여기 3,5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갖고 올라오면은 이거랑 더하기 빼기 하면은 아마 플러스가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성신양회 갖고 계실 거면 10,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 이 가격까지 안 내려온다면 3,500원대 내려올 때 고려시멘트로 종목을 바꾸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고민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표시멘트가 고민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인데요. 매수가는 5,590원에 25%의 비중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삼표시멘트 오늘 흐름 보면요. 보합 나타냈고요. 5,0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삼표시멘트 오늘 뭐 장중 내내 강세긴 했는데 후반에 계속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자, 우리 삼표시멘트가 고민이신 시청자님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할까요? 자, 오늘 아까 호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호재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호재 아닌 호재. 저는 그거를 그냥 호재 아니라고 봐요. 그냥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삼표시멘트 보면은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면서 누가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41만 주를 팔고 배신을 했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없겠죠. 다시 밀릴 겁니다. 그래서 쭉 밀리면 저점 부근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주세요. 한 4,300원 정도? 4,300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일도 들어 올리는 척을 하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 줘가지고 반등을 좀 준다 그러면 그냥 냅두지 말고
한 5,500원만, 5,590원인데 5,600원은 올라갈 거 생각하지 말고요. 5,500원만 가더라도 비중을 왕창 줄이시고 다시 기다리다 보면은 또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운이 좋았을 때 얘기인 거고, 뭐 정상적으로 미국 시장이 오늘 만약에 빠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나 빠진다, 그러면 반등 안 주고 그냥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좀 무서우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참 좋을 텐데, 올라오면은 많이 현금 보유를 늘리시면 되고,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내일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서부터 좀 빠진다 싶으면 한 절반 정도는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 4,300원 부근에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가 고민인 우리 시청자님 주가 밀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뭐 더 떨어진다면 4,3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혹시라도 내일 반등이 살짝 나온다면 5,500원이라도 비중을 많이 줄이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자리가 정말 최선인가? 지금 매도하는 게 최선인가? 매수하는 게 최선인가? 궁금하신 순간들이 올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참 정확하게 냉철하게 이야기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런 분 바로 여기 계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 톡방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 잘 잡아주실 파트너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섹돈의 종목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죠. 머니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네, 오늘 흐름 보면요. 11.82% 아주 시원하게 올랐고 8,04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장중 내내 강세였고 후반 상승폭이 더 컸던 한국 맥널티인데 오늘 머니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네. 자,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수혜주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죠? 저도 뭐 많이는 안 먹지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커피. 아마 아나운서님도 오늘 커피 드셨나요? 네, 마셨습니다. 그렇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2잔 마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장인들도 많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스타벅스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뭐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탐스, 폴바셋, 그다음에 엔젤리너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커피 브랜드잖아요. 얘네들이 올해 초서부터 해서 이미 그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원두 가격도 올라가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뭐 별겁니까? 뭐 설탕 안 먹는다고 뭐 소금 가격 안 올라가고 뭐라도 찍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음식을 들어가면 조미료라는 게 들어가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당근을 안 먹는다고 그럼 당근 가격 비싸다 안 먹으면 뭐 다른 가격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다른 걸 먹게 되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고등어 가격 비싸니까 나 고등어 안 먹어. 딴 거 다 먹으면 사람들 글로 다 몰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격 올라가죠. 그래서 조리독감 같은 경우 이제 닭고기 가격 막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육류 가격이 올라가, 이런 것처럼 이게 모든 게 다 싸야 다 같이 쌀 텐데 뭐가 하나 비싸갖고 안 먹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사람이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긴 먹어야 될 거고. 근데 지금 모든 가격 다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잘 사 먹지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 올라간답니까? 물량이 딸려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찾아올 거라고 유엔에서. 물론 뭐 커피는 안 먹어도 상관없죠.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기호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지금 커피 원두도 지금 물량이 많이 지금 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두량의 생산량의 30%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브라질인데요. 전에 이제 한파하고 가뭄이 좀 심하게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커피 생산에 좀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금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이제 그 비중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 그러는데, 스타벅스 쪽에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기사가 나온 부분을 보니까 최근에 또 글로벌 또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아이스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 수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러 매장 내에 아이스 커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전해졌다고 해요. 일단은 이게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또 적응해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사 먹으실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그 본사에서 가격 인상을 언급을 하면서 커피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뭐 올릴 거라 그러는데, 근데 한국 맥널티 이쪽이 이제 원두 이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뽑아왔습니다. 한국 맥널티. 그래서 오늘 그 이슈 때문에 잠깐 움직인 건데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스타벅스 지분 이마트가 다 가져갔죠. 그래서 이마트가 인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애들도 어쨌든 원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물량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여기 기사를 보니까 미국 본사에서 가격 올리라고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다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하면서 뭐 이건 뭐 국내든 뭐 미국 본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고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뭐 떡볶이 가격, 뭐 햄버거 가격, 피자 가격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스타벅스에서 얘기하는 건데, 원자재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본부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린다. 이 얘기거든요. 네. 우리는 손해보면서 안 팔 거다. 이거 당연히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인 거죠. 그렇죠? 기업의 마인드예요. 기업들이 뭐 자기네들이 뭐 손실 보면서까지 안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사 먹으면 되는 건데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식량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먹지만 이거 커피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사 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맥널티를 뽑은 거고요.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뭐 괜찮아요. 모양도 이쁘고, 그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있고,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7,000원 정도로 내려올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8,800원. 사실 그 이상도 가능한데 지금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일단은 짧게 보겠습니다. 8,800원 정도 목표 가격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6,500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뭐 밀가루나 이런 부분들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기 때문에 그러는데, 커피는 제가 볼 때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 비싼 제품들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사 먹잖아요. 커피 가격 올라가면은 또 사람들이 또 비싸다고 더 사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짜인지 아니냐면 나중에 한번 뭐 1년 뒤에 한번 두고 보자고요. 커피 가격만 10,000원 넘어가면 또 이것도 또 고급이라고 또 막 사 먹는 분들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가격이 비싸지면 과연 여러분들이 안 먹을 자신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커피 관련주들 잘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7,000원대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단기로 8,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이스 커피값 인상한다는 소식이 더 슬픈데, 우리 이정수 파트너는 얼주가이신가요? 뜨아파이신가요? 네, 저는 시원한 거 좀 좋아해서 아이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목이 이제 안 좋을 때서는 뜨거운 걸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면서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네. 네. 겨울에는 그래도 얼주가가 아니라 뜨아파라는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이신데, 자,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네, 내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내일 수요일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실전 매매 정수 끝나면 바로 여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있고, 옵션 만기 앞둬서 저는 시장이 한 번 더 흘러내릴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또 빠질 건지 또 그것도 체크를 하면서 갈 테니까,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이 세세하게 짚어줄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자,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전략 얻어가시면 좋겠고, 자, 무료 공개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역시 스캔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시고 또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도 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